자, 54페이지 24번 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중요 문제니까 잠깐 잘랐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갑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기소가 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았답니다. 이에 관련하여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자격 취소는 받지만 등록 취소는 받지 않는다. X다, 그죠?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징역 받은 거죠, 그죠? 자격 취소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취소되면 자동으로 등록은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자동 취소죠. 받지 않는다 했으니까 X. 등록 취소와 자격 취소를 받는다. 2번이 정답이고, 자격 취소를 받은 후에도 즉시 자격시험에 응시는 가능하다. X. 몇 년 동안? 3년 동안. 4번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고 3년이 지나야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또 X다, 그죠?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벗어납니다. 5번 집행유예를 받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죠. 그래서 지문을 잘 익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격사유가 겹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A라는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징역 1년이라고 합시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2년 받았다.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죠. 결격사유가 되면 반드시 뭐가 된다? 등록이 취소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등록이 취소된 자는 우리 법에서 3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는데,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가 된 자는 3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만 지나면 됩니까?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여기 2년이죠, 그죠? 2년만 지나면 결격 사유는 벗어난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결격 사유는 결격 사유만 지나면 벗어납니다.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지문을 지금 잘 보라,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할까요? A라는 자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검치산자 선고를 받았습니다. 맛이 같다, 이 말이죠. 자, 검치산자 선고를 받으면 검치산자는 결격사유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결격사유니까 등록이 취소되겠죠. 자, 등록이 취소되는데 이 검치산자가 정상이 되었어요. 정상이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취소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면 검치산자는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중개업을 원래는 못 하는데 정상이 되면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상이 되었는데도 너는 취소됐으니까 3년 동안 있어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다 정리하면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결격 사유만 벗어나면 된다. 자, 54페이지 25번 보고 있습니다. 자, 25의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반드시 검증이 됐으니까 암기해야 된다.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4번인데,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해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 정지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다시 1년간 개설 등록한 자에게 성계된다. X입니다. 자,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한 위반 행위는 업무 정지 효과는 폐업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무슨 날로부터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의 문제. 나머지들은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동그라미 1번,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공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같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55페이지 1번 중개업무편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다. 등록을 하면 중개 업무를 하겠죠. 업무를 할 때 여러분 이런 거 공부하셨습니다. 등록을 한 개공사의 종류가 모두 몇 종류? 3종류가 있잖아요. 자, 종별에 따라서 3종류가 등록이 되었고, 법인인 개공사, 또 누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인 개공사가 있는데, 종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는 정부, 부칙 6조는요, 사무소가 있는 시, 도인데 이 사람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정보망에 가입한 것은 자기 지역 외의 것도 할 수 있다. 자, 지역은 그렇고 대상 물건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니까 대상물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다 없다? 없다. 모두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업무를 따질 때는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하는데,
개인은 이 두 사람을 개인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은 업무에 대해서 제한 있다 없다? 제한 없다. 아마 쉬실 수 없도 할 수도 있다. 중개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은 딱 14조 업무만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인이 하는 14조 업무, 여러분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고 오늘 마르고 딸토록 봅니다. 그래서 업무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개공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공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X. 이렇게 가버리면 뭐가 된다? 이중소속이죠. X.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X. 본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X. 개공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신고해야 된다. X. 뭘로 고쳐야 됩니까?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옆에다가 위반시. 그럼 10일 내로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죠. 틀렸고 5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맞다. 여러분 업무 정지는 누구만 받는다? 개공사만 받습니다. 개공사만. 그죠? 이런 개념 잡으셔야 돼요. 자, 개공사가 누구지요? 그 사무실의 사장님이죠. 사장님. 제가 개공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개보조원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는 업무 정지를 못 내려요. 누가 받는다? 개공사가 업무 정지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런 모습을 익히셔야 됩니다. 2번 넘어갑니다. 역시 기출문제로서 개공사의 중개업무 범위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답이 2번인데 자, 이 법에서는 개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개공사의 종별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조. 자, 이거 보고 있습니까? 이 종류별에 따라서 대상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두 동일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자, 그럼 틀린 거 수정 한번 해봅시다. 1번. 부칙 6조 개공사의 업무 지역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를 한다. 다만 부칙 6조에 의한 개공사가 법인인 개공사와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이 부칙 6조의 개공사의 업무 지역은 법인의 업무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공동사무소는 설치할 수 있죠. 그죠? X. 3번 역시 중개인 부칙 6조죠. 이 부칙 6조인 중개인이 이 법에 의한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 사무소 관할구역 밖에 소재한 모든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했다고 모든 지역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X. 4번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구사의 업무 지역은 전국으로 본다. 다만 특수법인은 이 법에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 지역으로 할 수 없다. X. 특수법인도 법인이죠. 그러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5번 이 법에서는 법인인 개공사의 업무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개공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개인인 개공사의 겸업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X. 겸업은 제한이 없다.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는데 개공사는 그러면 안마실수 수업을 해도 되고 중개업을 하면서 뭐 중고자동차 매매를 해도 되고 제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 제한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공무원법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은 다른 이중직업을 가질 수 없다.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이런 게 있다고. 그럼 공무원들은 중개업을 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 법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품위 유지 의무는 공무원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회사에 다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입사하시면 삼성전자 계약서에다가 뭐 적는가 하면 나는 우리 회사 업무에 충실하고 타 직업을 가지지 않기로 한다. 다 적어놨어요. 그런 거. 그죠? 이해가죠? 뭐 왜 그래 해야 되는지. 3번 내려갑니다. 법인인 개공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이제 14조 업무가 인 것 아닌 것 이 말이잖아요.
의뢰에 따른 도배업체의 소개, 우리말로 하면 용역의 알선까지는 할 수 있죠. 소개.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부동산업을 할 수 있다. X입니다. 옆에다가 중개업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업이라면 굉장히 범위가 크잖아요. 집을 짓는 것도 부동산에 관한 업이고 집을 부수는 것도 부동산에 관한 거고 인테리어 하는 것도 부동산업이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중개법인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중개업을 합니다. 주택법상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 자, 사업승인 대상이기나 말기나 모든 주택과 모든 상가를 뭐 할 수 있다? 분양할 수 있고 주택에 대해서 임대관리할 수 있습니다. 밑에다가 갈로 열고 상가도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법인은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만 임대관리합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그럼 밑에다가 토지 해놓고는 X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죠. 토지를 임대관리한다. 그런 말하면 털린다. 4번 돌았습니다. 자, 법인인 개공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작년의 문제네요.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토지를 분양 대행할 수 있다. OX. X.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X. 용역의 알선만 하라 그랬습니다. 상가를 분양 대행할 수 없다. X. 있다.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옆에다가 등록 기준 미달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등록 기준 미달. 여러분 암기표 가지고 계십니까? 자, 암기표 표입니다. 암기표, 암기 다 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0번 봅니다. 30번, 암기표 30번 찾았습니까? 자, 암기표 30번 보시면 암기표 30번이 중개법인의 업무고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뭐다? 상대적 취소 사유. 즉 우리말로 하면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자, 거기에 등록 기준이 1, 2, 3, 4, 5가 있는데 3번에 보면 14조 업무만 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럼 14조 업무 외를 하면 어떻게 된다? 기준 미달이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또 그 바로 밑에다가는 14조 업무는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 요 연결되는 표 계속해서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법인의 업무는 반드시 그 30번 암기표 자료는 무조건 출제한다. 딱 이렇게 여러분들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4번 문제로 돌아와서 겸업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정리됐고. 자, 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등록하지도 않고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X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이게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다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60%. 넘어가서 5번. 또 기출문제. 자, 다음 중 법인인 개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상가를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 주택 저당 채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할 수 있다. 그런 말 없죠. X.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할 수 있다. 리얼에 간접투자법에 대한 부동산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OX. X.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등 용역의 알선할 수 있다. 지금 14조 업무 알고 있느냐 묻는 거죠. 기억, 디귿, 미음. 답은 몇 번? 3번. 자, 답은 3번인데, 그죠?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법인들이 거기 리얼에 있는 부동산 펀드 조성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죠? 법인이 하게 되면 위반인데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잖아, 그죠? 요즘도 여러분 많이 보시죠? 신문 같은 데 보면 뭐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양산하고 밑에 사진이 쫙 나오죠, 그죠? 그림이 쫙 나오고 이런 데다가 이제 잘라서 팔 테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부동산 펀드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덩치 큰 임야를 한 사람이 다 구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구입해 놓고 이제 나중에 분할해서 팔겠다. 이렇게 펀드를 조성하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또 강남에는 기획부동산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개법인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 자, 6번 돌아왔습니다.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기출문제 1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기준은 20만 원이다. 맞습니까?
5입니다. 5.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 3, 4, 5는 틀렸는데 이 1번이 장난이 아닌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이 1번을 설명하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기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노래 제목이 뭡니까? 자,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 이를 뭐라 부른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다. 그죠? 자, 확인. 이가 뭐지요? 이전 신고 위반, 보정 설정 사본 미교부, 개시 의무 위반, 문은 문자 사용 위반입니다.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자, 반납이 두 개인데, 등록증 반납 안 하면, 자격증 반납 안 하면, 반납 며칠 내로 해야 되죠? 7일 내로 해야 돼요.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휴는 휴업 신고 위반이에요. 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보개, 문표, 반납, 휴.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이뻐 죽겠는데 지금 뭐를 묻는가 하면 기준을 묻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말은 이거죠. 자, 이전 신고를 위반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일을 위반했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위반했어. 근데 똑같이 100만 원짜리 매긴다. 이거 좀 여러분이 봐도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기준을 주고 정도가 심하거나 약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들의 기준이 50만 원짜리 기준, 30만 원 기준, 20만 원 기준 이거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들을 공부할 때는 일단 똑같이 반납을 안 했는데 자, 등록증이 더 귀하다, 자격증이 귀하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격증이 더 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격증이 날아가 버리면 등록증은 자동 날아갑니다. 자격 없는 사람은 중개업 못 하잖아요. 근데 등록증이 날아가더라도 3년만 지나면 자격증이 있으니까 다시 등록증 받으면 됩니다. 동의하시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반납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자격증이 더 귀한데도 불구하고 요 놈은 기준이 30만 원이고 요 놈은 기준이 50만 원이에요. 아, 그거 참 재밌게 만들어 놨잖아. 그죠? 요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라고요. 똑같이 반납 안 하는데 더 귀한 놈이 뭐다?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기준이 얼마? 30. 등록증은 50이에요. 그럼 요런 좀 기억하기가 좀 좋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사 사견으로는 왜 자격증이 더 귀한데 기준이 낮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격증만 있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일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등록증을 받았다 이 말은 영업하는 사람이죠 지금.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요거 기준을 더 높게 해놨는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의사. 그래서 30, 50으로 구분하라고요. 그 다음 이놈들 중에서 기준이 제일 약한 놈은 기념으로 알 필요 있잖아요. 제일 약한 놈 누구? 휴업 신고 20만 원이에요. 기준이. 됐죠? 그 다음에 남았는 게 이복의 문표인데 문표 요거는 기준이 세요.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얼마짜리다? 30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크게 기억하셔야 돼요. 크게 기억하셔야 되지. 뭐는 30, 뭐는 50, 뭐는 20.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외우겠어요. 그죠?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면 딱 적고 나거든. 만약에 다시 시험에서 만나거든. 30만 원짜리가 모두 몇 개가 나와야 된다? 4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30만 원짜리가 4개가 나와야 검산이 딱 이루어지는 거라. 그죠? 그럼 30만 원짜리 4개이기 때문에 다른 놈 하나 넣고 기준이 다른 걸 물어 들을 수도 있어요. 되겠죠? 자, 그러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금액이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낮은 거니까 받기도 쉽다. 이 말하고 똑같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그죠? 여기까지는 기준을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필기부터 하지 말고 필기는 천천히 하고 자기가 머리를 한번 새겨봐요. 다시 이쪽으로 봅니다. 저거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쪽 봅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뭐다? 이보개 문표 반납 휴. 자, 요거는 등록증 반납 안 하면, 요거는 자격증 반납 안 하면이에요. 자, 기준을 찾아갈 때는 일단 반납 두 개가 재밌으니까 잡아라고요. 등록증 반납 안 하면 얼마? 50. 자격증 안 하면 30. 그리고 요것만 해도 기준은 잡았잖아요, 지금. 왜 더 귀한 놈이 기준이 약하다? 돈 벌고 안 벌고. 왜 그렇게 기억하라고? 돈 벌고 안 벌고. 자, 그 다음 이 중에서 제일 약한 놈 누구? 휴업 신고 얼마? 20만 원. 그리고 제일 약한 놈은 기념으로 기억하고 나머지 남은 것 중에서 문표만 50짜리예요. 됐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싸거리 얼마짜리? 3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몇 개 찾아놔야 된다? 4개. 하나, 둘, 셋, 4개 나왔다. 그죠? 그럼 요거 맞게 정리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개념을 한번 잡아보시는데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6번 문제 1번 휴업 신고를 위반하게 되면 기준이 얼마짜리다? 20만 원짜리다. 맞잖아. 그죠? 1번 5.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2번 김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개공사 갑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에 신고해야 됩니까? 김포에 해야 됩니까? 김포에 해야 돼요. 김포.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반드시 주된 사무소에 합니다. 나머지 체크할 수 있고 특히 5번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계설 등록을 할 수 없다. X 할 수 있다. 지금 외국법인이 많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7번 들어왔습니다. 사무소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리는 것은 1번 사무소는 최소 면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맞습니까? 5. 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해야 된다. X 게시해야 되는 게 몇 가지지요? 4가지. 노래 제목이 뭐지요? 등수보자를 게시한다. 등록증, 수수료표, 보정설정 서류, 자격증이지 실무교육 받았는 거 게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수보자. 그래서 해야 한다. 2번 틀렸고. 자, 4번 소공사가 있으면 소공사 자격증도 게시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5번 개공사가 사무소를 설치한 옥외 간판에 개공사 명칭을 표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다가 위반시. 자, 간판에다가 성명을 제시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죠? 그게 뭐다? 문자 사용 위반이잖아요. 문자 사용 위반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밑에 적어 놓으세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해놓고 갈로 열고 기준은 얼마? 여기 있잖아. 기준은 얼마? 50. 그래 자꾸 공부하면서 조금씩 새겨 나가는 거예요. 기준은 50. 8번 들어왔습니다. 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개공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다. 맞습니까? 등록관청 관할구역이죠. 5. 개공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공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도 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할 수 있다. 5. 3번 법인인 개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그때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X 뭐라고 쳐야 됩니까?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틀린 것 3번 4. 이 법에 의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죠? 아주 기본적인 기출문제로서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이게 9번 돌아왔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 다른 법은 이 법을 안 따르잖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5.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5. 리얼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 법인 등기부를 제출해야 된다. X. 옛날에는 제출했는데 지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제출 안 합니까? 법인 등기부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X.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살짝 까칠을 하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까칠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자, 우리 법의 모든 기준은 누가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이 맞으면 절차를 따르거나 양식을 교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쫄병이 누구다? 국토교통부령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큰 줄기가 하나 해결한다 이랬어요. 자, 기준은 누가 정하고? 대통령이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해놨으니까 그 대통령령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거나 양식, 서식 이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서식, 확인 설명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이런 양식은 무엇으로 만들어놨다? 국토교통부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쪽팔리게 대통령이 자들고 다니면서 양식 안 그린다 그랬잖아요. 양식은 누가 만든다? 대통령의 쫄병인 국토장관이 만든다. 이렇게 큰 줄기를 이해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런 거 보셨잖아요. 등록 기준이 뭐죠? 등록 기준.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 이수하고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게 기준이었잖아요. 자, 이런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절차가 다 이행되면 등록증을 교부해 줘야 되잖아요. 등록증은 무엇에 따라서 교부한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교부한다고. 양식을 교부할 때는. 스토리 좀 보이십니까? 이 큰 줄기만 기억해도 큰 게 해결이 된다고요. 자, 마찬가지. 지금 그 신고 필정, 그러니까 분사무소 신고 필정이 적합하면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줄 때는 대통령이 한다, 국토장관이 한다. 쪽팔리게 대통령이 안 해요. 그런 거. 절차는 대통령이 쫄병인 국토교통부령으로 교부합니다. 그렇게 잡읍시다. 10번 돌았습니다. 공동사무소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자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부칙 6조에 의한 개공사는 공동으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맞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끼리끼리도 가능하고 안끼리도 가능하고. 자 그럼 나머지 틀리나요? 2번 공동사무소에 소속이 되면 개공사는 공동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X입니다. 이중사무소 위반이죠. 3번 공동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개공사는 개설등록이나 인장등록을 각각 하여야 한다. 4번 공동사무소 이전 시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개공사를 대표하는 개공사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X다. 그죠? 각각 이전 신고합니다. 공동사무소 운영규약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운영규약 이름 자체가 없다. 그죠? 그런 것 1번. 잘 의미를 잘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11번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 법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부터 볼까요? 4번. 중개법인도 다른 개공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오. 자, 그러면 옳은 것이 4번이면 다 틀리는데 특히 거기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거래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이러면 무조건 X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뭐만 제출한다? 신고서만 제출해요. 신고서만. 신고서가 따로 딱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틀렸고 3번 모든 개공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X. 왜 X입니까? 그렇지. 모든 개공사 하면 보충육조가 포함되어 버렸잖아. 그죠? 보충육조는 경매 업무 못합니다. 5번 개공사는 이동이 용이한 우리말로 하면 뜻다방입니다. 임시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X.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12번 돌았습니다. 17의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분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맞죠? 그죠? 지금 이게 여러분들 지금 기출문제에서 몇 번째지 올라오는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반복. 옳은 것 1번. 틀린 것 수정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하여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X. 뭐 어디가 틀렸습니까? 포함하여를 제외.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 X. 분사무소는 어디 하지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4번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 국토장관이 결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또 X. 수수료는 무조건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자체 조례. 5.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다. X. 반드시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지방자치단체만 나오면 저는 생각나는 거. 서울특별시는 지방이다 아니다. 서울은 지방이다 아니다. 서울도 지방입니다. 서울지방. 그죠? 근데 서울에 사는 분들은 그죠? 명절에 보면 서울에서 밖에 벗어나기만 하면 시골 잘 다녀왔니? 이럽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나면 전부 시골로 바꾸려는 거라. 그죠? 희한하게 자기도 시골 출신이면서도. 그죠? 희한하게 자기도 시골 출신이면서 시골 잘 갔다 왔어요. 이런다니까요. 근데 참 희한해요. 하여튼 희한해. 그 서울은 특별한 시인 거라. 서울특별시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죠? 그 서울특별시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 이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도 이렇게 많이 돌아요. 괜히 그 왜 지방하고 서울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느낌이잖아.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공주특별시 이런 말 안 하잖아. 그냥 공주시 뭐 이러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냥 서울시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조성이 됩니다. 근데 또 웃기는 게 서울은 특별시라고 부르면서도 지방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서울특별시 경찰청 아닙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이럽니다. 거기는 또 시골 이름 붙여놨어요. 지방이라고 보면은. 그 뭔가에 좀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그죠? 지방자치단체만 나오면 그 생각이 나요. 제사. 그래서 명절에 시골 갔다 왔냐 그러지 말고 고향 잘 다녀오셨나 이래야 돼요. 전부 서울에 살면 다른 사람 다 시골로 가는 모양이라 지금 그죠? 몇 번 하다가 헛소리 했습니까? 13번 할 시간입니다. 사무소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5번이죠. 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OX, X. 자,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가져가는 서류가 뭐였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A 지역에서 노원구에서 B 지역으로 이전을 합니다. 강남으로 이렇게 그죠? 그럼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신고하니까 사후 신고제가 도입돼 있고 며칠 내로 10일 내로 어디에 신고해야 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노원에서 강남으로 갔으면 됐죠? 그럼 그때 신고할 때 서류가 뭡니까? 등록증 가져가야 되지. 왜? A 지역에서 받았던 등록증을 가져가야 B 등록증을 바꿔서 내주잖아. 그 재교부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 뭐 가져가야 된다? 내가 B 지역에 들어왔다라는 사무소 확보 서류. 이게 사무소 이전할 때 서류입니다. 근데 지금 등록증과 인장 등록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 하면 틀렸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자, 나머지는 지금 이야기 다 됐죠? 두째 줄에 중요합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하여야 한다. 옆에다가 위반시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전 신고 위반. 기준은 얼마지요? 이보게 할 때 30만 원짜리 기준 30. 그래 또 적어놔 봐요. 그래서 자꾸 공부하면서 익혀 나가도록 합시다. 14번 돌아왔습니다. 기출문제로서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갑군에 사무소를 둔 개공사 A는 2007년 1월 10일 얼군으로 이전을 하고 같은 해 1월 18일 얼군 군수에게 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 OX. O.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잘했죠? 옆에다가 착하다 이렇게 적어놓고 2번 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였다. X. 어디에 해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에 해야 됩니다. 틀린 것 2번. 3번 개공사 D는 사무소를 병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하고 법정기간 내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서 뭐 받았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았다. 5. 4. 개공사 E는 사무소를 이전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사무소 법정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 맞습니까? 5. 자, 여기서 여러분들을 묻고 싶은 거 사무소가 이전되면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서류 들어가야 되죠. 뭐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노원에서 강남으로 이전했다고 쳐봐요. 사무소 확보 서류 가져가야 되잖아요. 뭐 가져가야 된다? 지금 나오잖아. 임대차 계약서 하나 빌렸으면 또 매매 계약서 하나 샀으면 내가 원래 그 점포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를 나타낸다? 등기부, 등본이 내 점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잖아. 그죠? 뭐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등록증하고 이것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소 확보 서류는 잘 알아놓고 뭐를 가져가야 됩니까? 몰라요. 이러면 이제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 무슨 말 느낌 오시죠? 그죠? 그런 개념들을 익혀보시는 시간. 5번 개공사 F는 개공사 G가 사용 중인 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신고를 하였다.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전해서. 15번 들어왔습니다. 개공사가 사용하는 인장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 개공사는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5. 법인인 개공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여기에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라고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법인의 인장. 3번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등록하라고요? 업무 개시 전. 이런 거 짚어줘야 돼요. 4번 공인중개사 개공사 및 부칙 6조에 의한 개공사인 공인중개사가 사용 중인 인장은 주민등록상의 성명이 기재된 가로 세로 얼마?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이 한다. 우리 이걸 일명 막도장 그러는 거예요. 막도장 이런 건 적지 말아요. 시험에서 막도장 나올 일은 없고. 일단 요구하는 것은 인감도장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5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며칠 내로요? 7일 내로 변경 등록합니다. 틀리는 것도 없고 요거 7일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날짜. 자, 16번은 저기 쉬는 시간에 체크해 주신 분이 있어서 감사했는데 거기 16번에 오타가 나가지고 3번에 보시면 밑에 3번 기형 리얼로 돼 있죠. 요거를 디귿으로 고쳐놔야 말이 돼요. 그죠? 답에는 문제는 없는데 그 리얼을 살짝 찍으면서 컴퓨터가 뭐로 찍어놨다? 디귿을 리얼로 찍어놓은 거예요. 자, 일단 3번에 기형 니은 뭘로 고쳐라고요? 디귿 그렇게 고쳐놓고 봅시다. 자, 옳은 것을 찾으시오. OX로 갑니다. 개공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한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OX. O. 법인인 개공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합니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O.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정확하게 들었죠, 그죠? O.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면 변경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그건 10일 돼 있잖아요. X. 자, 그럼 옳은 것은 기형, 니은, 디귿. 답은 몇 번? 3번. 이게 작년에 출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정도 출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겠고 또 그 변경일자 10일, 7일 이거 보기보다 자주 올라온다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이런 개념도 익혀 나갑니다. 17번 돌아왔습니다. 휴업과 폐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휴업과 폐업은 여러분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뭐 크게 필기하지 마시고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미리 신고해라. 휴업하고 신고한다 그러면 틀려요. 무조건 휴업 폐업은 사전에 신고하는 거예요. 미리 신고를 하는데 그때 휴업은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6개월까지만 휴업해야 돼. 아,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게 있지요? 질병으로 입원했다. 메르스가 왔다. 그럼 메르스가 왔으면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질병이 왔다. 군에 가는 것을 징집.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것을 취약이라 그래요.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변경 신고를 했으면 여기서 휴업이 끝났을 거고 안 했으면 여기서 끝났겠지, 그죠? 자, 어쨌든 휴업이 끝나고 나면 그냥 막 영업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재개하겠다고 신고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이때 휴업할 때 신고할 때는 뭐를 첨부하기 때문에 등록증이 첨부되기 때문에 이 등록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개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휴업에 관한 신고 3가지예요. 첫 번째 처음 미리 신고, 그 다음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신고, 그리고 끝나면 무조건 재개 신고하는데, 자, 여러분 처음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등록증을 갖다 내야 되니까. 그럼 요때만 반드시 방문 신고고 나머지는 전자도 되고 방문도 되고 전자도 되고 방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러면 정신없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만 방문, 나머지는 방문 전자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좀 살짝 잘못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재개 신고를 하면 등록증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받아서 걸어놓고 영업해야 되잖아요. 그럼 등록증을 돌려받으려면 가서 받는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자도 되고 방문도 되도록 해놨더라고.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의 살짝 오류인 거라, 그죠? 그럼 법도 인간이 만들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한테 오류를 지금 짚어주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것도 방문 신고만 해야 한다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만 무조건 방문, 나머지는 방문도 되고 전자도 다 됩니다. 자, 위반 사유. 자, 1, 2, 3개월까지 막 놀아도 되죠. 근데 3월을 초과했다. 3개월 1일만 딱 되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만약에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고 아까 기준은 얼마다? 20이다. 이거 공부했잖아요. 자, 그러면 기준이 2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휴업신고 위반했다. 그럼 20만 원짜리 과태료 탁 나올 수 있겠죠.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니까 30만 원 아니면 1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2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시원하게 20만 원 냅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20만 원 내고는 계속 신고 안 한다. 그럼 이것도 웃기는 법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이 넘어가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상대적 취소가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17번. 휴업에 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개공사가 3월 이하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에 따라서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OX. 그렇지. 3월 이하는 막 놀아도 된다. 2번. 개공사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O. 3번. 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1개월 동안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 법상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O.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 당해 업무 정지안이 만료되기 전에는 폐업을 할 수는 없다. X. 폐업하는 건 자기 자유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것 4번. 5번. 폐업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사무소를 폐쇄하지도 않고 중개업을 뻐적뻐적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로서 뭐 받는다? 처벌을 받게 된다. 무등록업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무등록업자가 되면 제재가 뭘까요? 3년에 2천. 18번 들어왔습니다. 자, 이 법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서 역시 옳은 것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문제입니다. 개공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일주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X. 2번. 개공사가 1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한 때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X. 뭘로 고쳐야 된다? 3월. 3번. 개공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징병으로 인한, 이거 그 질자인데, 그죠? 오타네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X.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4. 휴업 중에 있는 개공사는 다른 개공사의 소속 공사가 될 수 있다. X. 다 틀렸네요. 답은 5번.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업무 정지를 할 때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또 할까요? 19번 휴폐업에 관한 거. 휴업과 폐업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17회 기출문제. 자, 1번 징집으로 인한 입영의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그럼 기출문제는 계속 기출되잖아. 그죠? 5. 답이고 휴업과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X. 반드시 뭐? 방문.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X. 분사무소별로도 뭐 할 수 있다? 휴업할 수 있고 휴업 중에는 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X. 이전할 수 있다. 5번 개공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는 개공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X입니다. 자, 지금 옳은 게 1번은 들어왔기 때문에 다 틀렸는데 5번이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다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토리가 가죠. 지금 그 5번 지문은 있던 법 조문이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X인데 지금 휴업 폐업에 관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휴업만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휴업 폐업 단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휴업은 좀 무슨 뜻이죠? 좀 쉬는 거. 폐업은 뭐지요? 그만하는 거. 그러면 휴업 폐업 신고가 똑같고 위반하면 똑같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기준 20이고. 여기 폐업도 말 다 했다니까요. 폐업을 할 때는 3월을 초과하여 폐업할 때 신고하라. 이런 말이 안 맞잖아요. 폐업은 그만두는 건데 뭐 3월 초과. 자동으로 폐업도 어떻게 한다?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등록증. 됐죠? 그럼 폐업은 그걸 끝이에요. 미리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자기는 폐업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 있으면 석 달이 썩 지나가잖아.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된다? 폐업 신고 안 했는 걸로 뭐가 나온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나온다고. 됐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영업을 취소시킨다고 지금. 그죠? 그럼 폐업도 이게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자, 그런데 폐업을 미리 해야 되는데 미리 못할 경우가 있다고요. 어떤 경우? 이제 개공사가 사망했을 때잖아. 그 사망했을 때는 미리 못해요. 미리 못하니까
그때 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망을 해서 폐업할 때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그 말은 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자가 이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겠죠. 가족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있었다고요.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지문 같았었는데 그 조문을 폐지를 해버렸어요. 왜 폐지했을까요? 초상치게 하려고 내가 그랬잖아. 그죠? 자, 여러분, 사망해서 폐업 신고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개공사가 사망을 딱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사람 딱 죽으면 제일 먼저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사망 신고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사람 딱 죽었는데 신고하러 갑니까? 죽었다 이래. 사람 딱 죽으면 제일 먼저 뭐 펑펑 운다 이래 시작하잖아요. 펑펑 운다. 그지? 초상부터 쳐야 돼. 그죠? 초상 치고 사모 지내고 뭐 저쩌고 다 하니까 한 일주일 지나갔어요. 일주일 지나가지고 이제 정신 좀 차려가지고 아, 이것도 신고해줘야 되지 하고 10일 만에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하러 가니까 지체 없이 안 오고 왜 10일 만에 왔어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매겨봐요. 여러분이라도 기분 좋다 안 좋다? 웃기죠? 그러니까 아, 이거 폐업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하라는 것은, 사망했을 때 신고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그래서 초상치게 하려고 그 조문이 없어졌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사망했을 때는 그러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딱 바뀐 거예요. 신고할 의무 있다. 그럼 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무실에 있던 등록증은 몰라, 알아서 하면 돼요. 알아서 하면 돼요. 같이 갖다 묻어주든지, 그죠? 알아서 하면 돼요. 폐업 신고해야 될 의무는 있다, 없다? 없어졌어요. 이거 의미 있게 잘 봐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수험생이 작년이었죠. 작년 수험생이 아니, 그래서 지금 5번 지문 같은 거 틀렸잖아요. 그 5번 같은 거는 공부하는 사람은 언뜻 보면 개공사가 사망하면 개공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딱 찍었거든. 근데 해설할 때 뭐라고 한다? 이 조문은 삭제됐으므로 답이 1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없어진 지문도 시험에 냅니까? 이래 묻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원래 이 사람은 원래는 이래 하고 말아서 그냥 그래 질문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삭제된 지문을 왜 시험에 냅니까? 이래 묻더라니까. 이건 그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제가 마음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지문이 삭제되었음을 여러분한테 크게 강조하고 있다. 지금 이 뜻이에요. 20번 갑니다. 휴업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역시 기출문제로서 24회 문제. 개공사가 사무소를 등록하고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뭐 해야 된다? 미리 휴업 신고해야 한다. 맞죠? 5. 틀린 거 수저. 이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X. 이거 뭘로 고쳐야 된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동산 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부 다 뭐 전자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돼 있죠? X. 개공사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틀린 줄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휴업 신고할 때 벌써 등록증을 첨부해놨는데 변경 신고할 때 첨부한다. 말이 안 되는 거 이해하시죠? 또 X. 5번. 개공사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얼마짜리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또 X. 그거 기준은 얼마지요? 기준은 20.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휴업 폐업에 관한 문제. 휴업 폐업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보셨다면 적중 예상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